시술을 해도 허리 협착증이 낫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시술을 해도 허리 협착증이 낫지 않을 때 왜 낫지 않는지, 또 어떻게 그러면 치료해야 낫는지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꼭 보세요. 시술을 하죠, 시술. 허리 협착증이 오면 우리가 뭐 합니까? 물리치료예요, 물리치료. 그러다가 또 어떤 거래요? 주사를 맞아요. 또 물론 진통제라든가 이런 약도 먹을 수 있겠죠. 또 그런 다음에 또 안 되면 뭐예요? 시술을 합니다. 시술을 하고 안 되면 뭐 하죠? 수술을 해요. 그럼 수술하면 다 나아요? 수술하면 재발하는 경우도 매우 많죠. 자, 그래서 이 시술은 여러 단계 중에서도 꽤나 고도의 이 술기, 고도의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시술을 하면 그러면 나아야 되죠. 수술 다음으로 강력한 치료고, 또 시술을 한번 하는데 수백만 원의 돈이 들거든요. 그럼 협착증이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협착증이 안 낫습니다, 잘. 왜 안 낫는지, 또 시술을 해도 좋아지는 것 같다가 좀 있으면 재발을 해요. 왜 재발하는지 이 원리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척추 관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증, 허리 협착증을 포함한 허리, 무릎, 손, 발, 모든 척추 관절에서 일어나는 통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염증이 일으키는 통증, 두 번째는 유착이 일어나는 통증입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 협착증 환자라 그러면 나의 지금 허리 협착증 증상이 염증인지 유착인지 두 개 중에 어떤 건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염증이라면 염증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고, 유착이라면 유착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많은 허리 협착증은 염증이에요? 유착이에요? 유착인 경우가 많죠. 또는 합해져 있어도 유착이 기본으로 깔리면서 염증이 생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허리 협착증에서 염증이 3이라 그러면 유착이 몇이다? 7이다. 그런데 시술이란 무엇이냐? 시술이란 카테터로 들어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염증이 있는 부위 근처에 놓고 나오는 것이죠. 자, 카테터 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염증이 있는 부위에 주사, 항염증 주사인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고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본질이 뭐예요? 염증 치료예요? 유착 치료예요? 항염증 주사인 스테로이드를 놓고 나오는 본질이 염증 치료죠. 물론 가는 과정에서 유착을 살짝 풀어주긴 합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허리 협착증 환자에게 있는 그 수많은 유착을 시술로 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술의 본질은 뭐다? 염증을 치료하는 거다. 근데 협착증은 뭐라 그랬어요? 염증이 3, 유착이 7. 그러니까 잘 안 낫죠. 재발하게 되는 거죠. 디스크는 어떨까요? 디스크는 염증이 7, 유착이 3. 자, 그럼 시술을 하면 디스크 잘 낫겠어요? 이 원리대로 하면 시술을 하면 디스크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협착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협착증은 염증뿐만 아니라 이 유착을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염증에 강점이 있는 이 시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협착증은 뭐예요? 광범위한 유착, 허리 전체에 걸쳐서 있는 광범위한 유착, 허리의 바깥쪽과 깊은 안쪽까지 걸쳐 있는 이 광범위한 유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허리 협착증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허리 협착증은 보세요. 측방에서부터 협착이 돼서 중심성 협착으로 발전해요. 단분절 협착으로 해서 다분절 협착으로 발전해요. 자, 이 중심성 협착일 때 그럼 측방성 협착은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허리에 한쪽에서만 협착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양쪽, 중심 이렇게 협착이 생기는 겁니다. 즉 유착이 광범위하게 생기는 거죠. 자, 허리 한 분절에서만 협착이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의 모든 허리의 분절에서 협착이 나타나죠. 유착이 허리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협착증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유착과 협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이 유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수술로 다 없애버릴 거냐?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바로 이 도침치료, 유착을 해결할 수 있는 특수한 침인 도침치료가 광범위한 유착이 나타나는 협착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있어서 매우 좋은 치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광범위한 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침과 같은 간단한 도구로 들어가지만 안에서 유착을 해결을 해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침은 간단하게 들어가지만 침 끝이 칼날 모양으로 생겨서 어때요? 유착을 풀어주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척추 거의 모든 분절에 걸쳐서 있는 유착들을 도침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협착증 환자에게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협착증 환자에게는 도침 치료가 꼭 필요하다. 또 시술을 했는데도 허리가 다시 아프다. 허리 협착증이 잘 낫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치료를 해라? 도침 치료를 해봐라. 자, 도침을 통해서 유착을 풀었어요. 그럼 허리가 많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유착은 다시 생겨요, 안 생겨요? 다시 생깁니다. 우리가 허리를 쓰게 되고 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노화가 진행되고 그러면 유착은 다시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도침으로 유착을 해결했다면 이제는 다시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착의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허리 신전 운동입니다. 허리 신전 운동 뭐냐면 허리를 뒤로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게 신전이 된 거죠. 만약에 머리가 앞으로 가면 굴곡 운동이 되는 거고 이를 뒤로 제껴주면 신전이 되는 거예요. 예,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가슴까지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신전 운동이 돼요. 또는 사람은 그냥 누워있는데 다리만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겠죠. 한 다리씩 하나 들고 하나 둘 셋 3초 쉬고 내리고, 또 반대쪽 팔 들고 3초 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개씩 양쪽 발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유착은 결국 뭐 때문에 생겨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생겨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발끝치기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는 붙인 채로 앞에를 톡톡 치는 거죠. 발끝치기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혈액순환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 바로 잠자기 직전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발뒤치기를 하게 되면 잠을 자는 동안 심장에 부담이 줄어들어서 혈액순환이 훨씬 잘 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누워서 뒤는 붙인 채로 앞을 톡톡 치는 발끝치기를 몇 개 해라? 300에서 500개를 해라. 그리고 익숙해지면 1000개까지 늘리라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기 전 발끝치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요즘 엄청 유행하는 겁니다. 맨발 걷기. 맨발 걷기를 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쭉쭉 되는 거예요. 발이 지압되는 효과가 있죠. 또 맨발로 걸으면 땅과 접촉을 통해서 이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가 빠져나가게 돼요. 맨발 걷기는 허리 협착증뿐만 아니라 노화, 아주 모든 질병에 있어서 매우 좋은 방법이 맨발 걷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맨발로 걸을 때를 찾아보십시오. 있습니까? 어디 산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공원에 가야 되고 그래요. 어떻게 번거롭게 맨발 걷기를 매일 할 수 있느냐? 또는 가도 맨발로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럼 남의 시선이 의식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이제 강한 마음을 먹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비가 내려. 예, 기상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이제는 고쳐야지 협착증을. 겨울이 됐어요. 추우면 맨발 걷기 못 해요. 자, 이처럼 맨발 걷기는 너무 좋은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제약이 많은 거예요. 제약이. 그럼 맨발 걷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맨발 신발을 신는 겁니다. 맨발 신발. 그러면 맨발 신발은 어디서 구매를 할 수 있냐? 제로닥터스라고 하는 저희 한의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맨발 신발을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저도 맨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요. 맨발 신발은 밑창이 얇아요. 밑창이. 그래가지고 지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맨발 신발 안에는 특수 제작된 게 있어가지고 어때요? 지면과의 접지를 통해서 아까 활성산소가 빠져나간다 그랬죠? 이런 접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정말 좋고, 맨발 걷기 어려울 때는 어떤 걸 신어라? 맨발 신발을 신어라. 우리 만보 걷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만보 걷기 할 때 무슨 신발 신어야 돼요? 맨발 신발 신고 하세요. 이건 만보만 걷는 게 아니라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허리 협착증 환자들한테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그냥 좋다 그러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정말 꼭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하세요. 꼭.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켜서 유착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 허리 협착증, 여기에 있어서 정말 좋은 방법, 발끝치기, 맨발 걷기, 이 두 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착의 재발을 막는 아주 좋은 방법, 한약 치료입니다. 한약 치료. 한의학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통즉 불통, 불통즉 통. 무슨 말이냐? 혈액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게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의학은 무엇을 연구했어요? 혈액이 통하는 거, 혈액순환을 연구했어요. 혈액순환. 도대체 어떤 약재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되냐? 당기를 5g 넣었을 때, 6g 넣었을 때, 당기에 청궁을 섞었을 때, 당기에 인삼을 섞었을 때 어떤 조합이 혈액순환이 잘 되냐? 이거를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 엄청나게 방대한 혈액순환에 대한 데이터가 한의학의 처방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사물탕이라고 하는 처방인데요. 이런 한약 처방을 하게 되면 유착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왜 시술을 해도 허리 협착증이 낫지 않는가? 바로 그것은 허리 협착증의 본질인 유착을 시술로는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 유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의학의 새로운 침치료 방법인 도침이라고 하는 침치료가 유착을 해결하는데 매우 좋다, 적합하다. 그러면 도침으로 유착을 해결하고 나서 유착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허리 신전운동이 있다, 발끝치기가 있다, 맨발 걷기가 있다, 한약치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허리협착증에 대한 올바른 지혜, 지식들을 얻으시고 많은 건강 실천들을 통해서 허리협착증 꼭 극복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